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서울이 오늘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맹 겸 수지만 간단한 결제하실 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풀 반대 집회로 도심도 혼잡하고 택시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12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분이 높다는 여론조사에도 결국 5.4% 인상된 4,37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사망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장례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강남구 세곡동에 행복주택 건립을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중학교나 청소년 복합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스마트 도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행정과 복지, 건강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내년부터 구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됩니다. 광진구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3번의 심의 끝에 올해보다 5.4% 인상됩니다. 이로써 광진구 의원 1명에게 내년 한 해 동안 4,377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구의원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3차 회의 현장입니다. 1차 회의 당시 심의위원회는 기존 의정비보다 5.4% 인상된 4,377만 원을 결정했고 해당 인상안이 지방공무원 인상 범위인 2.6%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4,377만 원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48.2%, 적정하다는 의견이 48%로 나와 두 항목 간 0.2%포인트 단 한 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안 그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습니다. 이날 5번의 투표를 거쳤지만 어느 한쪽도 의결 정득수인 7명을 넘지 못해 의정비 결정은 3차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3차 회의에선 비교적 순조롭게 의정비가 결정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항목 간 0.2%포인트 차이는 표집 오차인 4.4%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재투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7명, 높다는 의견이 2명으로 나와 내년도 의정비가 4,377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7명이 찬성을 하시고요. 2명이 반대를 하시고 한 분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1차 회의 때 5.4%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이로써 광진구의원들은 내년엔 4,377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당 금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광진구의회 올해 마지막 구정 질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구의 일동 주민센터 부실 시공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동부지법 이전 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초 구의 일동 주민센터 신축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일부 건물 기둥에 철근 배근을 부실하게 시공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문경숙 의원은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시공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와 비파괴 검사를 통한 내진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선갑 구청장은 폐기물 매립 확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정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설계도와 일치하게 철근이 배근됐다며 별도의 안전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계 도수와 일치하게 배근되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파괴 검사 등 별도의 안전점검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경숙 의원은 또 동부지법 이전 후 비어있는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는 해당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토지 사용료 등 연간 5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데다 구청 신청사의 착공 시기를 감안하면 운영 기간이 길어야 9개월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광진구 신청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착공 시기를 감안하면 운영 기간 또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진구에는 20여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 질문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10개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19일 폐회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 18일 강릉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망 학생에게 장례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개인 체험 학습이라는 교육과정 도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유가족과 협의 후 예비비를 확정하고 장례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대성고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각종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현안 중 하나는 중학교 신설입니다. 2년 전 교육부의 투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중학교 신설 문제.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2번의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H공사가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보도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남구 세곡동의 중학교 신설 요구,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죠.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주민들이 중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세곡동 192번지입니다. 세곡 보금자리 지구 개발 당시 이 부지는 중학교 용도의 땅이었는데 지난 2010년에 SH에서 공동주택 단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주민들이 3년 전에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학교 신설 청원을 서울시 의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부족이란 이유로 2번 연속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SH공사에서 2년 전 고시한 행복주택 90세대를 포함해 16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세곡동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는데 학생 수 증가로 멀게는 수서동에 있는 중학교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이 지역이 다둥이나 대가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곳이다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올해 2월 7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SH공사 김세용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박 시장이 중학교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중학교 신설 문제가 2번의 도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학교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주민들도 중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일대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부지들이 민간에 팔려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시립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여기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SH공사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파트 건립과 함께 청소년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일단 1,500명의 서명을 받아놨고 앞으로 서명운동을 확산해 청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학교나 복합시설을 주장하는 주민과 이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SH공사의 간극이 줄어들지 계속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연결해봤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트럭에 갇힌 운전자를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에서 1.2톤 트럭이 2만 리터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 이모 씨가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낮 2시 20분쯤 강동구 암사동 한강 드론공원에서 전동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연료에 불이 붙으며 시작된 화재로 갈대밭 1,800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총 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구로공단은 2000년대 들어 디지털 단지로 변모했지만 구로하면 여전히 공단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구로구가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가 스마트 도시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행정과 복지, 에너지와 주민 건강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것. 변화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은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본 통신 거리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한 1km 정도의 어떤 통신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뚫려 있는 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는 한 10km 이내까지. 스마트 도시의 신경 역할을 할 와이파이와 사물 인터넷 전용망은 구로구 전역에 설치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치매와 홀몸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 등은 상용화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IT 기술을 접목해 동네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도 운영에 들어가 주민 참여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이 같은 스마트 도시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해 앞으로 사업 추진에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소통과 배려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 도시의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처음으로 스마트 도시화를 출범시켰고 또 이미 지난 1년 동안 인프라를 깔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스마트 도시라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드맵 작성을 위한 영역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로구는 민관 산학이 함께 스마트 도시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내년부터 구정 전반과 주민 생활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 정책일 겁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진학 가능한 학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런 교육 현장의 고민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교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교육의 현실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별도의 부설 학교를 통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에선 공립형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권역별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책임감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이 전문성을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일방향적인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인해 창의성 발달을 목적으로 했던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평가 방법의 토론, 토의 수업, 수업 방법 개선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현장 체험 중심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현장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들의 식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공 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비롯해 방학 중 급식 지원 체계에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70명 아이들의 점심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도시락 업체를 이렇게 알아봐서 거기에서 괜찮은 데를 수소문 해서 제공을 하는데 모든 초등학교들이 방학 때만 되면 이 돌봄 아이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자유학기제와 대안학교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서울시에 공립대안학교로 시설되는 데가 우리 한산초교 하나뿐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데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 이날 현장에선 노후화된 학교 기자재와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의 의견도 제기돼 교육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강남구청과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행복요양병원의 의료법인 참회원은 민형사상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적격 심사를 거쳐 3년 동안의 재위탁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심사 자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참회원이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그동안 시설 운영비 납부와 선체용 비용 등으로 구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첨예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지난 5일 강남구청은 참여원과 재위탁을 위한 적격 심사를 벌였는데 위원회가 적격으로 의결하면서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재위탁이 결정됐습니다. 강남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적격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참여원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며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자 앞으로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인 수를 달리 신고해 의료법 행위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라는 겁니다.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수탁의 세부조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적격 심사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인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재위탁 계약 이전에 강남구청장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재위탁 기간이 3년으로 미리 합의된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에 대한 누락, 수탁업체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기회와 적자 운영의 해명 기회를 준 점,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배점표와 참가 자격이 없는 전임 이사장의 참석으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협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한편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노조 게시판에 병원 재위탁의 부적절함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의 적절성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에 청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구의원의 출장비 지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회에서 구청까지 약 1km를 이동하는 것도 출장이라며 꼬박꼬박 출장비가 지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서대문구 의회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한솔 의원은 의회 사무국 감사를 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의원 1명당 2만 원, 일주일 동안 모두 14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서대문구 의회 의원만 15명으로 모두 2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돈은 모두 의회 운영 공통경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임 의원이 지적한 건 출장 여비 지급의 부적절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의원들이 대부분 방문하는 곳이 서대문구청인데 구의회에서 구청까지 거리는 1km 내외로 관내 출장 여비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부득이하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는 연희동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구의원들에게 출장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대문구 의회는 지난 6대 구의회 때부터 구의원들에게 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왕복 2km 이상 이동 시 또는 4시간 이상 의원 활동 시 여비가 2만 원씩 지급된 겁니다. 의회나 또 상임위원회에 관해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는 출장료비를 줄 수 있다. 의원님들이 이제 사무감사를 볼 때 이제 구청을 가셔서 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하니까 4시간 이상이 넘으니까 2만 원을 적용해서. 하지만 임한솔 의원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건 현재 서대문구가 유일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세금 낭비를 줄이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출장 여비 지급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어제 지역 문화예술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는 마포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공연예술 콘텐츠 분과와 생활예술 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주민과 지역 활동가, 문화예술 전문가 등 40여 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각 분과에서는 지역 문화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문화재단은 이를 구체화해 문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선 만큼 서울 곳곳에 도심 놀이시설도 선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하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내일부터 2월까지 야외 눈썰 매장과 빙어잡이 체험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날 자녀들과 가볍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